대한민국의 과거 100년, 미래 100년, 3.1절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대한민국과 세종 프로젝트에서 지금은 3.1절과 세종 이러한 편을 제작하는 중입니다. 지금 제가 와서 서 있는 곳 종로 3가 종묘 공원이라고 합니까? 그냥 종묘라고 하고 맙니까? 그런데 종묘 앞에 월남 이상제 선생 동상 앞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하고 뛰어나고 가장 1등 스승이 되시는 분이 저는 이상제 선생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하도 못나서 우리 월남 선생님을 제대로 그 가르침을 받지도 못했고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참 여기 오면 마음이 부끄럽습니다. 월남 이상제 선생,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아는데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분이 어떤 분이냐? 대한민국의 국부가 누굽니까? 국부가 누구예요? 없죠? 이승만이 국부입니까? 김구 선생이 국부입니까? 그런데 국조는 있어요. 국조. 우리나라의 나라의 할아버지는 계십니다. 김구나 서재필이나 이승만보다 25년 정도 연상의 민족대표 33인, 평균 나이가 46.8세, 그 모든 33인을 임명하고 나라는 너희들이 찾아야 된다. 왜? 이 나라는 너희들이 살아갈 나라니까. 그래서 민족대표를 11세 연하의 손병희에게 양보하고 3.1 독립만세운동을 총 기획, 연출, 감독한 분, 우리나라의 국조, 국가의 할아버지 맞습니다. 저 어른은 벼슬을 하기 위한 그 과거제도 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행정고시다, 뭐 사법고시다 이러는 거, 그 패스를 못했어요. 당시에 실력도 모르겠지만 실력보다 부정 과거 문제 때문에 그때 과거 부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초시, 복시, 관시 이런 벼슬을 아치들의 시험 보는 데서 하여튼 그래서 평생의 소원이 과거 안 보아도 나는 실력을 과거 본 사람보다 더 갖춘다.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그분의 스승이 4분이 있습니다. 첫째 현만 스승, 둘째 일정 스승, 세 번째 해산 스승, 그리고 4번째가 죽천 박정량 스승입니다. 이분들은 이 4분의 스승들은 월남 이상제 선생에게 아주 충격적이고 자극적이고 정말 지혜롭고 인격이 발전하는 그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 분 밑에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그분은 나중에 신사유람단으로 가면서 국제화 시대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데 신사유람단에는 쫄병으로 가요. 그 수원이라 그래요. 수원. 그때 신사유람단에 같이 간 사람이 홍영식입니다. 신사유람단 단장은 스승인 박정량 죽천 선생이고요. 스승이고요. 하여튼 국제적인 견문을 넓혀 일본을 4번, 미국을 1년간, 북경을 1번, 그때 당시에 해외여행을 6번을 한 분입니다. 특히 미국 공사관의 1등 서기관으로 가서 이 교육을 배웠어요. 교육. 미국의 교육은 전인 교육이었대요. 전국민 교육. 그래서 우리나라에 돌아와 가지고 항무국을 만들어요. 교육부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항무국장이 됩니다. 교육부 장관의 첫 번째 효시지요. 그러면서
조선교육협회 밀립대학 기성회 서울대학교를 저분이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건 자신이 한 말이에요. 서울대학교는 우리가 만든 거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사립대학교 설립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 밀립대학 기성회라고 하는 거예요. 만들었는데 일제가 너무 헌금이 많이 거쳐서 정말 되게 생겼으니까 와서 통사정을 합니다. 조선교육령에 의해서 우리는 만들 테니까 그거 왜 뭐라고 하느냐. 교육 일제 법도 법이니까 따르겠다 그래도 너무 커지니까 우리가 만든다 해서 경성제국대학을 만든 것이 서울대학교의 전신입니다. 그래 모금한 게 너무 많으니까 보성전문학교 지금의 고려대학교 전신 거기에 기탁을 하고서 하신 말씀이 바로 저 서울 경성제국대학은 우리가 만든 거다. 우리가 그러지 않았으면 아마 저 사람들 안 했을지도 모른다. 됐고요. 내가 앞에 영상에서 말할지 뒤에 영상에서 말할지 하여튼 이 말을 했습니다. 3.1운동 총기획연출자인데 종로서에 잡혀가니까 하나님이 이걸 시켰다. 문초를 하는데 감옥을 여러 번 가요. 감옥 간 월남 선생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승만이 데모를 벌리다가 잡혀가 가지고 종신형을 받고 탈옥을 해서 미국으로 도망가죠. 이승만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를 그렇게 끼고서 뭐 아들 나이니까 25살 연하니까 YMCA를 나중에 만들어서 YMCA에 그건 영국의 종교단체잖아요. 그건 일본도 건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고종 황제께 가서 내가 이제 법부대식 뭐고 다 사양하고 이제는 나는 YMCA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월남이 떠나면 당시에 벼슬을 높은 벼슬을 한 사람들이 자결하기도 하고 세상을 뜨기도 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멀리하고 또 친일이 되고 그랬어요. 당신마저 떠나면 어떡하느냐 할 때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전하, 폐하죠. 폐하. 저는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제에 이렇게 나라를 잃었는데 저는 그때는 나라를 막 잃으려고 할 때 일사는가 크니까 그때 한 말이 천국의 공사관을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그게 YMCA입니다. 그렇게 해서 YMCA의 교육부, 이승만이 교육부 간사예요. 무슨 체육부, 야구, 축구, 배구, 농구 이거 다 YMCA가 처음 다 들여와가지고 원래 선생님이 시구하고 뭐 투수 던지는 것도 하고 한복 입고 그리고 기술부, 무슨 인쇄부, 사진부, 지금으로 말하면 정부 조직 같은 겁니다. 그런 젊은이들을 양성을 해 들어가기 시작하다가 3.1운동은 어떻게 된 거냐? 그건 내가 YMCA 앞에 가서 할 말이지만은 3.1운동을 전체를 다 계획합니다. 비밀리에 목내놓고 해야 돼요. 걸리면 죽어요. 그 비밀리에 민족대표를 선임해 들어갑니다. 그는 때가 그때는 마침 고종 황제가 1월 21일 날 돌아가셔서 3월 3일이 장례일이에요. 그때 말로 인산일인데 그날에 맞춰서 전체를 다 짜들어가서 일본도 그날 뭐 분쟁 일어날까 봐 그 전에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이럴 때 4,000명, 6,000명, 10,000명까지 모였거든요. 이건 더 모일 것 같단 말이에요. 총했는데 3월 1일로 이틀을 딱 앞당겨서 선수를 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3.1운동을 어떻게 했는가 그건 좀 더 이따 가서 해야 돼요. 아무튼 저 월남 이상계 선생은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양성한 제자 양성의 1인자 그래 민족의 스승 월남 이상제 그게 제가 쓴 5권 책 제목이에요. 이 책의 제목은 부제나 가제를 달라면 대한민국 이런 제목의 책과 같습니다. 5권짜리죠. 오늘 3.1절과 세종
또 말하지만 무관한 것 같죠? 아닙니다. 3.1절의 정면은 서울이 대한민국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되는 거 말고 KBS에 나온 거 말고 뉴스로 아는 거 검색되는 거 말고 인터넷 거 말고 신문에 난 거 말고 저는 깊은 뿌리, 측면, 뒷모습, 앞모습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대한민국의 3.1 운동 정신이 꽉 채여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뿌리는 대한민국의 미래 수도 세종시가 책임지고 가르치고 끌고 가고 1인의 영재가 1억을 살린다. 1억을 먹인다. 8천만을 다 길러낼 수 있는 위대한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3.1 운동 정신 속에는 너희들이 해라. 젊은이들이 해라. 우리는 해봤자다. 저도 그래 이 영상을요. 후배들에게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잖아요. 이 앞에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갈 것입니다. YMCA로도 가고 파고다 공원으로도 가고요. 예. 그 편집은 앞에 될지 뒤에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시간 조절을 해서 해야 되니까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인사드리고 요 둘레를 찍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많이 익으십니까? 파고다 공원입니다. 3.1문을 들어오면 정면에 의암 손병희 선생 상이 서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독립선언서가 있습니다. 독립선언서 그거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아시니까 그거 생략하는 게 좋겠죠. 의암 손병희 선생 청원군 지금은 청주시가 됐죠. 청원군 출생이십니다. 말 안 해도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이 찾으면 알 수 있는 건데 또 하나 말을 하면은 아 그렇구나 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3.1 독립 만세 운동 기폭 여기가 본부 같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쪽 뒤에 태화관이라고 지금 태화 빌딩 있는 자리 거기가 3.1 독립선언서를 민족대표가 낭독한 곳이고요. 거기서 받은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청년 학생들이 여기서 만세를 불렀고요. 만세거리는 실제 저 덕수궁에서 저 청량리까지 쫙 이 종로 거리가 주 도로입니다. 그날은 이틀 앞으로 고종 황제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앞둔 날이에요. 1월 21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고 나자 2월 8일 날 28 독립선언서가 동경에서 만들어져요. 그건 대단히 큰 독립선언서로 많이 알려진 겁니다. 그보다 앞서서 1918년 11월에는 만주에서 무오년인데 무오 독립선언서가 발표됩니다. 그거를 만주 노령에서 한 건데 최초의 독립선언서라고 부르죠. 이 독립선언서는 이런 것이 이제 세종이 저면, 내면, 후면, 측면, 좌우면 정면 말고 지난 100년에 알던 것과 또 다른 깊은 것을 알아서 세종시가 이 정신을 가져가야 돼요. 독립정신 말입니다. 독립정신은 독립협회 정신과 비슷합니다. 독립선언서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미국 독립선언서하고 거의 맥락이 같습니다.
오등은 차에야 조선이 독립국이며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저쪽 오른쪽에 써 있는 거 그 미국 독립선언서나 우리 독립선언서의 요지는 인간은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이런 게 아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동등하고 똑같다. 일본에게 우리가 짓밟히고 억압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우리는 자주국가이다. 너네도 너네가 자주국가이듯이 우리도 자주국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고 생존 자유권이 있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이거는 천부적으로 받은 것이다. 이거를 억압하면 안 된다. 총 칼 앞에 우리가 이거 굴하지 않는다. 이것이 독립정신의 근본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세종시가 지난 100년 과거 역사에서 잘 일깨우지 못했던 거 다 알지요. 알지만 실감하지 못했던 것을 그 정신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독립선언서 하면 그냥 28 독립선언서 잘 모르죠. 무호 독립선언서 그건 더더군다나 잘 모르죠. 최초의 독립선언서. 예, 그것이 참 인간답게 사는 것에 참 함축되어 있는 깊은 인권이 들고 세종특별시는 지금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라고 하던데 그 민권, 시민권, 인권 이런 것이 드는 것이 독립선언서입니다. 그리고 세계 속에 나가야 그래야 미국인들 보고 눌릴 일도 없고 저 미개한 나라에 가서 우쭐댈 것도 없는 인간 평등의 인권이 살아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는 독립선언서가 몇 개나 될까요?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세종시에서 새롭게 가르치고 일깨우고 알아야 될 것들입니다. 아는 게 뭡니까? 3.1 독립선언서만 알아가지고는 적어요. 우리나라의 총 독립선언서는 몇 개냐? 22개나 됩니다. 그건 다 기록에 나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무호 독립선언서, 그 다음에 동경에서 발표된 28 독립선언서, 그 다음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3.1 독립선언서, 그리고 여자 독립선언서, 승려연합 독립선언서, 이게 1918년서부터 1923년까지 계속 발표된 독립선언서가 다 있는데 그거를 잘 들춰내질 않습니다. 왜?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런데 먹고 살자는 게 결국은 뭡니까? 정신 아닙니까?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알 이유가 있어요. 하동 독립선언서, 자주 독립선언서, 만주지방 독립선언서, 조선혁명 독립선언서, 내가 다 이걸 다 알지는 다 지금 기억은 안 나요. 하여튼 22개의 독립선언서가 있다. 그리고 이 독립선언서는 어떻게 초안이 누가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런 것도 다 여러분들 어지간히 알지요. 그런데 그 인쇄한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독립선언서를 그때 인쇄소가 몇 개나 됐겠어요. 족보를 찍는 인쇄소에서 그걸 인쇄하던 그날 밤에 한밤중에 비밀리에 독립선언서를 찍은 이야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 알아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국가의 정체성이고 민족성이고 우리 나라의 정신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금 나누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많이 와야 됩니다. 독립선언의 정신은 젊은이들이 해라 하는 겁니다. YMCA에서 제가 이 나레이션 한 것이 앞에 배치될지 뒤에 배치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이거는 왜 그렇게 앞뒤가 모르는가 하면 시간 타임을 맞춰 조정하느라고 어디다 배치할지 몰라요. 다 같은 얘기예요. 지금 큰 주제는 3.1 운동과 세종입니다.
제1부에서는 대한민국과 세종을 했어요. 신석호 선생 이야기 나왔죠. 대한민국 국호 얘기 나왔었죠. 지금은 독립이라는 건 나의 자부심입니다. 그러니까 월남 이상재 선생 동상 앞에서 한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준 거다. 천부적으로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인간의 본능이다. 이게 독립정신이에요. 누구한테 끌릴 거 없어요. 세계 선진국에 가서도 끌리고 쟤들은 조금 빨리 뛰는구나 그것뿐이에요. 나도 이제 꾸준히 뛰면은 42.195km 가면은 내가 앞설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국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정신무장입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서는요. 아, 3.1운동과 세종 이 이야기 하면서 지금 저는 조계사하고 붙었어요. 여기 우정총국 자리에 왔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궁중의 의사들 전위감터인데 지금은 우정총국으로 우체국에서 이거를 우체국의 역사 이런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저 들어가 보면 돼요. 오늘은 제가 시간이 바빠서 못 들어가지만 전 많이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는 왜 왔는가? 제가 말하기를 독립협회는 3.1운동의 씨앗이다. 3.1운동은 임시정부의 아버지다. 부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독립협회와 관련이 있다 할까? 하여튼 우리나라 개화기에 굉장히 중요한 갑신정변터입니다. 3.1천하라고 여러분 아시죠? 김옥균 중심으로 서광범, 서재필, 홍영식 이런 변수 이런 사람들이 그때에 여기에서 이때 이제 우정국이 처음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에. 전에는 우편 통신 지금이야 뭐 스마트폰 시대니까 벌써 그것이 1884년이니까 몇 년 된 거예요 그게 한 50년 좀 안 됐군요. 그때만 해도요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말을 타고 가야 됐었잖아요. 그게 처음으로 우체국이 생깁니다. 그리고 일본에 같이 갔던 홍영식이 이상재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아주 이상재와 가까웠어요. 그 개화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인천 우체국장으로 우체국 뭐더라 그때 국장이라고 안 하고 인천 우체국에 가면은 그 인천 우체국 창설자 인천과 제물포와 한양과 통신수단이 이제 우편물이죠. 여기서 우정총국이 문을 열고 무슨 잔치를 했어요. 무슨 연이라 그러더라. 무슨 연회를 여는데 거기서 정변이 일어난 겁니다. 칼부림이 나고 사람이 죽고 엄청난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서재필이 도망갑니다. 그게 우리나라 미국 유학 1호라고 하는 서재필 박사의 거기요 갑신정변에 가담했었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독립협회로 나중에 복귀하는 건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미국 대학 졸업자 1호는 서재필보다 앞선 변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변수 이야기는 뭐 별도로 해야 되고 여기 온 이유는 이 옆에가 바로 3.1 독립 선언서를 인쇄한 곳이라 거기 가기 위해서 들린 거예요. 잠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